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100만 구독자를 달성한 뒤 첫 게스트가 의원님입니다. 와, 첫 패널이. 너무 JTB 능력자 아닙니까? 100만 어떻게 찍어요? 정말 10만도 어려운데 대단하십니다. 의원님들이 축하드려요.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JTB를 사랑해 주시고 계속 예. 청취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신현영 의원님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3 수험생 같아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자료를 다 준비해서 메모하고 형광펜 칠하고 어떻게 그게 시간을 쪼갭니까? 사실 제가 코로나 때는 이렇게까지 물론 열심히 했지만 예. 이 요즘에는 탄핵 국면, 비상계엄 국면 계속해서 뭐 헌재 그리고 재판 이렇기 때문에 법 쪽의 이슈가 너무 많잖아요. 예. 제 전문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마음으로 줄치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매주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려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붕어빵 청문회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붕어빵에 붕어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희대 청문회에 정작 조희대가 없어서 그걸 빚고 온 건데 민주당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를 무시했다라고 반발을 하고 또 반대로 국민의힘은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월 국정감사 때 대법원 국정감사를 2번 하겠다는 거예요. 13일 날 국회에서 대법원 국감을 하고 이틀 뒤인 15일 대법원 현장 감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법원이 이런 상황을 자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결국에는 불출석해서 뭐 정말 붕어빵 청문회라고 하거나 아니면 안고 없는 찐빵 예. 또 똑같은 얘기죠. 실제로는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안 나왔을까에 대해서 사실 불출석 사유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의견서만 지난 5월에 안 나올 때랑 똑같은 이유로 거, 예. 복붙을 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이 이 정도다. 사법부가 아무리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정말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에 대한 분노가 또 한 게이지 올라갔죠. 예. 그런데다가 또 실제로 이번에 5월 달에 안 나오고 이번에도 안 나왔으니까 두 번째 불발된 거죠. 하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10월 달에는 어차피 나와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사실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든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을 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다라는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의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날에 뭐 4명의 회동이든 2명의 회동이든 간에 그날의 동선 본인이 소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판에 깔아준 건데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찼다라는 면에서 사실은 법사위원회에서는 사실 분노가 쌓인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국정감사 하루 하던 대법원을 10월 13일에는 국회에서 하고 예. 15일 날 현장 검증을 더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러죠. 아니 뭐 사법부 압박하려고 막 하루 해야 되는 거를 이틀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장 검증을 하는 나름의 논리와 이유가 있어요.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전에 정말 그러면은 전원합의체에서 정말 파기환송할 때 이재명 그 대통령의 그 사건에 대해서 6만 쪽의 기록 예. 제대로 봤느냐. 그리고서는 판단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퀘스천이잖아요. 그럼 6만 쪽에 대한 부분들 출력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산으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그 기억이 남아있을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중요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기록으로 보셨는지 로그는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은 그날 그 판단에서는 빠졌거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법관들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다른 대법관들도 얼마나 이 사안을 그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도 좀 필요하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사법개혁한다고 해서 대법관 증원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4명으로 늘릴지 30명으로 늘릴지 아직까지 명수는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현재 14명을 26명 또는 30명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30명까지는 좀 하니까 26명까지로 정도, 얘기가 예.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의 합의가 돼서 이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논의가 개연성이 필요한 것인데 실제로 대법원에서 입장을 냈죠. 예. 우리가 30명으로 증언을 한다. 그랬을 때 1조 4,695억이 더 예산이 필요하다. 예. 근데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서초동에 사실은 대법관 한 분의 그 방이 75평이기 때문에 30명 증원하면은 그 정도의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 그래서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든다.
라는 면에서 정말 그럼 대법관들은 75평에 서초동의 금싸라기 땅에서 꼭 직무를 해야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법사위원장들이 본다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사실 저도 서초동에 근무하거든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기 그 동네가 되게 반포가 비싸요. 한 평에 거의 2억 이제 막 치솟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평 몇 마리. 저도 정말 진료하면서 다인실에서 2명이 같이 쓰는데 3평짜리 정도 세 평. 쉐어하거든요. 예. 그리고 진료할 때만 잠깐 외래 진료실 갔다가 또 방 비워줘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대법관들은 정말 그 무소불위의 권력의 75평의 땅을 꼭 차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그러면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특권의식에 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보면은 고등법원장도 집무실이 132제곱미터, 접견실 33제곱미터, 부속실 40제곱미터가 제공했는데요. 이게 75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면적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겠다라는 면에서 또 이제 그날 현장 가면은 조명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를 핑계로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산 네. 이렇게 증액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하냐. 그리고 대법원에 이렇게 많은 재판관들이랑 연구관들이 오면 1심, 2심에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 그냥 나름의 그냥 변명인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 꼭 그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면에서 앞으로 법사위가 계속 사법개혁, 검찰개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더 팩트 체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그 국감을 앞두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나 봐요. 근데 자료 제출 내용이 뭐였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관용차 운행 일지를 달라 그랬더니 대법원이 대법원장의 관용차 운행 일지가 없다. 제출 불가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면서 대법원 현장 감사 때 강하게 따지겠다.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뭐 한덕수, 그다음에 정상명, 그리고 뭐 김충식 이분들과 회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는 모르긴 하지만 그날의 동선이나 아니면 기록이나 이런 것들 오픈하면 확인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록이 없다? 이거 조금 정말 그 공직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공무 관용차인데 기록이 없어도 된다. 새로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래서 방송 시작 전에 저희 회사 물어봤어요. 네. 저희 회사 운행 일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저희 기자들 그리고 대표이사 그 차량에 운행 일지를 다 적어놓는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물며 더 중요한 대법원장의 운행 일지가 없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게 어느 특정 법에 의해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은 하긴 했던데 예. 사실 그게 맞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국회의원들은 저희는 기록일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저희는 관용차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저도 제 차 몰고 다녔거든요. 수행 비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뭐 국가에서 보통 제네시스 나오잖아요. 정부 부처에 있으면. 근데 그런 관용차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일지는 사실은 수행 비서들이나 이게 운행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하나의 그런 족적들에 대한 기록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